안녕하세요. 전업투자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 중국 목차 설명하는 영상을 먼저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법인 초급 강습을 약 4회에 걸쳐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시간은 4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중급은 초급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들어야 되는 항목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일반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도 이 강좌를 들으시면 세무 처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법인 카드를 사용할지,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항목이 있고요.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편법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 등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 무조건 나는 편법이나 불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이런 형식으로 법인은 운영해야 되고 왜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세무조사나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강의해 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하여 뭐 탈세라든가 불법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야 제가 조금 유도리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는 방송에서나 이런 강습에서는 100% 전달하기가 어려운 점, 이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한번 훑어보고요. 중국 강습 시작하겠습니다. 법인 중국 목차는 우선 법인을 할 때 매매업과 임대업, 그 다음에 성실신고 제도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업과 임대업의 차이라든가 왜 임대업으로 등록하는지, 어떻게 경비 처리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성실신고 제도가 뭐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외부 조정 대상 법인은 무엇인지 해가지고 요 부분은 초급 과정에서 한번 훑어서 말로 해드린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 어떤 게 특수관계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초급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를 통해서 법인을 운영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때문에 세무사님들이 법인을 운영을 할 때 어렵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이거 이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인을 운영하시고 구성하시고 설립하시기를 어, 조언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강습을 해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회계장부, 진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복식부기가 뭔지, 어떻게 실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 대차대조표나 복식부기가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신고했던 법인세, 신고 내역 같은 경우를 확인해서 정리해 드릴 내용입니다. 실제로 중급 강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온라인 녹화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바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편 회계장부 복식부기의 원리를 먼저 다루고 나서 1번, 2번, 4번 형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초급을 방금 들었기 때문에 초급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잠깐 다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보다 회계 원리, 이 장부의 기본 개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다음 법인세 신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 처리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로 간단히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정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실제로 이건 일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부분도 일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장부 기장을 할 때 세무사님한테나 직접 하실 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5번 같은 경우가 실제 중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간주 임대료가 뭔지, 법인으로 배액배상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과점 주주가 뭐고, 과점 주주에 따라서 간주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는 게 어떤 거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 가수금과 가지급금 이 두 개의 차이점과 위험성,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이게 중급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법인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6번.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나 뉴스를 가지고 뉴스를 분석해서 어떻게 법인을 운영을 해야지 세무조사를 피하고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당하는지, 그래서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게 법인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노하우.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몇 년 있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을 특히 서울 경기에 가지고 계신 경우에 굉장히 세무조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사례로 확인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만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1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법인을 활용하는 것 중에 이제 컨설팅, 저희들이 이제 보통 갭 투자를 하더라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컨설팅 비용을 취득 원가로 해서 추가과세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약간 편법적이나 불법적으로 없는 거를 컨설팅 해갖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까지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장부 처리하는 방법, 종부세 피하기 위한 개인 명의 사용하는 방법, 뭐 가족 간의 배당 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 없이 자녀에게 5억 증여하는 합법적인 방법, 그 다음 그 외에 법인 투자 방법이나 경매나 NPL 투자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법인 중급 과정의 목차입니다. 초급 과정에서는 설립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후반부에 운영하는 방법과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보고 어떻게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강습은 시간을 한 8시간 정도, 3, 4, 5, 6, 7 해서 8시간 정도 배정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는 경우에 몇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8시간 이상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법인 중급 강습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